네, 안녕하세요. 구주일배학원 중등부 강사 한창민입니다. 네, 366 2학년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진단평가 실시가 되어서 진단평가 해설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날 실시된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항 및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시험 2학년 돼서 첫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고, 그 다음에 이 시험 본 게 사실은 되게 큰 경험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학원에서도 구주입의 중간고사,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도 진단평가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내신 대비하느라 엄청 고생 많고 힘들었을 텐데, 네, 그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간고사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됐든 이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말고사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죠. 기말고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단원별 분포 분석입니다. 네, 총 22문항, 객관식 오지선다 18문항과 그 다음에 주관식 단답형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원별 분포는 유리수와 순환소수 8문항, 그 다음에 시계계산 7문항,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7문항으로 무난하게 한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난이도 및 성적 분석인데요. 우선은 난이도 분석부터 객관적인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 객관적으로 지금 이번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분석한 바로는 극상 난이도 혹은 또 상 난이도의 문제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이제 틀린 개수가 0개, 즉 100점에서 1개 정도 틀린 친구들은 상위권이라고 포지션이 될 것 같고, 틀린 개수가 2개 내지 3개 정도 되는 친구들은 중위권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학원에서 분석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관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조금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출처 분석인데, 출처는 지난번 시험 때는 여러 가지 시험지를 가지고 왔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어렵다, 그 다음에 처음 본다 라고 느끼는 문제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처 분석은 2가지 정도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주관식 2번 문항입니다. 주관식 2번 문항은 그 티켓을 할인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 20일 날, 21일 날 실시했던 구주입의 중간고사 23번 문항에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 실제로는 23번 문항이 조금 더 어려운 문항이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보는 데 있어서 이거 봤던 문제, 맞아, 이거 다 풀었던 문제라고 익숙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분석을 하자면은 객관식 18번 문항인데요. 객관식 18번 문항을 처음 봤을 때 이제 조금 이게 무슨 문제지? 라고 느꼈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나서 좀 쉽게 얘기해서 어렵다고 느껴서 문제를 좀 도전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항은 2009년 고3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2번 문항과 유사한 문항이었습니다. 실제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고등 수학 1의 수열 파트에서 나온 문항인데, 그것을 선생님께서 변형하셔서 함수 단원으로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뒤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이랑 총평은 이후에 이제 문항 해설을 조금 한 이후에 뒤에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문제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문항을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문항은 객관식 17번입니다. 물탱크 채우는 문제고, 사실은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파이널 스텝을 풀어봤던 친구들, 그 다음에 또 고난도 문제, 시중 고난도 문제들 풀었던 친구들은 익숙한 문제였을 거예요. 다만 여기 구멍에 물이 15시간 만에 모두 빠진다라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돼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도가 총 2개가 있었죠. A 수도가 있었고 B 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가 전체 물에 이제 전체 물탱크를 채우는데 드는 시간을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어요. 2시간 30분과 1시간 15분. 그래서 시간 단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5시간. 그 다음에 B 수도는 4분의 5시간이 걸리죠.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전체 물탱크의 양을 1로 두는 거는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탱크의 양을 전체 1이라고 잡은 상태에서 1시간에 A 수도가 채울 수 있는 양을 계산하시면은 5분의 2만큼을 채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 수도만큼은 5분의 4만큼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고 느꼈을 이유는 물이 빠지고 있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이 빠진다는 것은 이제 음수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호를 넣는 것은 플러스로 우선은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멍이 있어서 물이 빠지는데 구멍도 좀 계산을 해줄게요. 구멍은 전체 다 빠지는데 15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1시간에는 15분의 1씩 빠지고 있겠죠. 그래서 빠진다는 의미로 마이너스 부호를 하나 잡아주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지금 조건이 A 수도만으로 물을 채우다가 A, B 동시에 사용해서 총 2시간 이내에 물을 가득 채운다고 했어요. 그럼 A 수도만 채우는, 우선은 A 수도만 채우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을 X시간이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를 좀 잡아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X시간이라고 한다면은 1시간에 5분의 2씩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X시간 동안은 5분의 2X만큼을 채울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A하고 B 수도 모두 사용하는 시간을 사실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고요. 이거를 Y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A하고 B를 동시에 채웠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은 1시간에 5분의 6씩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5분의 6Y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구멍은 지금 계속해서 물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빠지고 있는 것들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총 X 플러스 Y 시간만큼 우리가 물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구멍이 물을 빼는 시간은 X 플러스 Y 시간이 될 것이고 그것은 1시간에 15분의 1씩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분의 1에 X 플러스 Y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요 세 개의 식을 모두 다 더한 녀석이 이제 A 수도만으로 물을 채우고 A, B 수도 모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구멍이 물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한 거겠죠.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한 녀석이 최종 전체 물탱크의 양 1이 된다라고 하면서 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식을 계산한 거는 조금 간단하게 제가 미리 적어온 걸로 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은 X는 3-5분의 17Y라는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쓰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죠. 총 2시간 이내에 물을 가득 채운다고 했기 때문에 X하고 Y, 즉 X 플러스 Y가 2시간 이내다. 요게 이제 1차 부등식 문제였던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는 지금 3-5분의 17Y가 있기 때문에 위에다 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Y 값은 12분의 5시간 이상이다 라는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계산은 조금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2분의 5시간은 분으로 객관식이었거든요. 객관식 보기 2번에 25분이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25분이었다. 물탱크에서 물이 빠지고 물을 넣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1차 부등식 활용 문제에서 가장 익숙하게 많이 봤던 문제여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17번 문제 크게 중간에 계산 실수나 이런 것들 하지 않았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객관식 18번이고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출처 분석에서 이 문제가 고등수학 1 수열 파트에서 조금 문제를 변형해서 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문제 자체를 처음 봤을 때 조금 생소하다고 느꼈을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수1이어서가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 fn은 3의 k제곱분의 n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이다 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선 첫 번째로 어색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줬어요. 이 예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저거까지 다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조금 더 어려움을 또 느꼈을 거예요. 문제 자체도 조금 까다로워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주는 압박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까지 조금 선행학습을 조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 이 문제의 구조가 사실은 좀 많이 익숙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 경험치의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8번 문제 우선 좀 문제를 좀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줄은요. 우리는 이걸 조건이라고 부르죠. 특정 조건을 주어졌어요. n은 3 이상인 자연수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새로운 정의가 나왔어요. 새로운 정의가 나왔고 그래서 fn이라는 것을 저렇게 정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줬죠. 여기에 예시를 잡아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실제로 구해야 하는 구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죠. 네, 이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문제를 풀 때 사실은 많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구조화 시켜봤고요. 뒤에 나오는 주관식 단답형 2번도 사실은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바로 들어갈게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함수를, 이 식을, 이 새로운 정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주죠. 그래서 예를 준 거를 10분 활용해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F3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F3이 1이라고 했는데 왜 도대체 1인가? 라는 것을 분석하는 게 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3은 n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n에다가 3을 집어넣겠습니다. F3이라는 녀석은 3의 k제곱분의 3,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최대 k값을 우리는 F3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시면은 K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이게 자연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K에 넣을 수 있는 값이 하나밖에 없죠. K가 될 수 있는 값은 1밖에 없어요. 이건 최대값이라고 부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1이 F3이구나 라고 문제에서 준 거를 해석을 한 겁니다. 같은 원리로 F6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F6은 뭐냐면은 3의 K제곱분의 6이 자연수가 되도록 해주는 K값 중에 가장 큰 녀석을 가져오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K값을 생각해보면 얘도 어렵지 않게 1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왜? 2를 넣으면은 3이 하나 남으니까. 그러면 얘도 1이구나. 그럼 F9가 왜 2였는지가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3의 K제곱분의 9가 자연수가 되도록 해주는 K의 최대값인데,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K값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도 있고 2도 있죠. 그렇죠? 2를 집어넣어도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최대값이 2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F9는 2다 라고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이 예시 3개를 보면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게 되죠. 이게 결국엔 뭐 하라는 거예요? 요 분자를 보라는 거죠. 이 분자를 봤을 때 3이라는 소인수가 몇 개 있는지를 파악을 하라는 얘기였어요. 3이라는 소인수가 소인수분을 했을 때 3이 2개 있기 때문에 3이 2개까지는 커버가 가능한 거죠. 지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예시를 보고 뭘 해석을 한다? 결국에는 분자를 소인수분했을 때 분자를 소인수분했을 때 3이라는 소인수의 지수가 우리가 찾고 있는 fn이라는 녀석이었다라는 것을 캐치하는 게 우선 첫 번째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이 좀 됐으면은 이 뒤에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문제 바로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조금 지울게요. fn이 3이라 그랬습니다. 자, fm이 3이랍니다. fm이 3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조건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3의 k제곱분의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뭐가 올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제 m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k값의 최대값이 3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이 녀석이 k값이 될 수 있는 최대값이 3이니까 1, 2, 3 중에 얘가 됐다는 얘기인데 4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럼 얘가 됐다는 얘기인데 잘 보시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게 이제 k가 3이라는 얘기는 여기 대신에 내가 3을 딱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이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m 값은 뭐여야 된다? 3의 세제곱인 27의 배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27의 배수인데 중요한 것은 이 a 뒤에 붙어있는 이 숫자가 3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 그러면은 여기가 4제곱이 돼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a는 3과 서로소인 어떤 숫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잡아놓으면은 이제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아요. F2M 생각해 봅시다. F2M은 3의 K제곱분의 여기다가 2 곱하는 거죠?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A.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K 최대값을 얘기했어요. 아까 봤더니 3의 지수만 보면 된다 그랬거든요. 3의 지수가 지금 3밖에 없죠. 왜? A는 3과 서로소기 때문에. 그래서 F2M은 몇이다? 바로 3이다 라고 찾을 수 있을 거고, 몇 가지만 좀 더 해볼게요. F3M은 3의 K제곱분의 3이 하나 더 있죠. 4제곱 곱하기 A. 그럼 지수가 하나 더 늘어났죠. 그죠? 3의 지수가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F3M은 4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3이고 이 친구는 4. 사실 이 정도 됐으면 규칙이 나온 것 같네요. 그죠? 3이 더 있으면은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고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숫자들이 여기가 3, 얘는 4. 그다음에 얘는 3이 없으니까 3. 여기는 3이 없으니까 얘도 3개. 여기는 6에 3이 하나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4개가 있을 거고 이 친구는 다시 3개. 그래서 답은 3, 4, 3, 3, 4, 3을 다 더한 최종적으로 답은 20이 됩니다. 객관식이었고 보기 2번이 20이라는 보기였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구조 자체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해석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규칙을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였다. 바로 뒤에 있는 주관식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구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녀석도 방금 것과 되게 유사하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번 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녀석이 이제 대괄호와 중괄호를 얘기했는데 대괄호 기호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나타내는 기호라 그러고 중괄호 기호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내림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해요. 새로운 정의를 줬죠. 문제에서 새로운 정의를 내렸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봐 예시를 줬어요. 예시를 줬습니다. 아까 거랑 되게 유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조건을 줬습니다. A하고 B에 대한 특정 조건을 줬어요. 조건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두 가지를 구하라 그러죠. 그렇죠? 이 친구의 최대값과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A하고 B의 조건이 A하고 B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2A 플러스 B의 범위를 구하는 것은 아마 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2A 플러스 B의 범위는 4 초과 그 다음에 8 미만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분모에 C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C의 범위는 지금 문제에서 3 이상 5 미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나눌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그냥 얘랑 얘를 나누고 얘랑 얘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마 틀린 친구들이 꽤 많았을 거고 이게 이제 수학상에서 연립부등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등식을 좀 풀어본 친구들이라면은 이 풀이가 사실은 조금 어색하지 않고 바로바로 했을 텐데 그것에 이제 조금 실수를 좀 유발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나눌 때 최대값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가장 큰 녀석을 가장 작은 녀석으로 나눌 때 나옵니다. 물론 양수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은 3분의 8이 돼요. 가장 큰 8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가장 작은 숫자는 언제 나오냐? 가장 작은 숫자 4를 가장 큰 숫자 5로 나눴을 때 나옵니다. 물론 둘 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호는 존재하지 않는 5분의 4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C분의 2A 플러스 B의 대략적인 범위를 찾을 수 있죠. 0.8부터 2점 몇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문제에서는 여기 나오는 숫자들을 다 올림하라 그랬어요. 지금 대괄호, 큰 괄호는 올림의 기호죠. 그러면 여기서 올림에서 그것이 최대값이 되려면은 요 값이 최대한 커야겠죠. 그렇죠? 이 친구가 최대한 크려면은 한 2점 얼마 얼마 정도까지는 되겠네요. 그렇죠? 2점 얼마 얼마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제 우리 문제에서 준 조건대로 대괄호를 시키면은 이 친구의 최대값은 몇이다? 대괄호 치고 2점 얼마 얼마는 최대값은 3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의 최대값은 3입니다. 두 번째 친구도 동일하게 좀 진행을 할게요. 식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범위 바로 잡으면은 2에 3b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범위까지 먼저 가지고 온 거 먼저 계산하고 시작할게요. 6부터 22까지의 범위가 만들어질 겁니다. 방금 문제와 동일하게 한 번 더 진행해 주시면 돼요. C가 3 이상 5 이하라 그랬고 또 동일하게 나눠주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C분의 2에 3b-2a 플러스 1 한 번 더 할게요. 가장 큰 친구를 가장 작은 걸로 나누면은 가장 최대값이 나옵니다. 얘는 등호가 없고 얘는 등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없는 게 맞고요. 3분의 22. 그 다음에 여기도 반대편으로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5분의 6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중괄호 기호였어요. 중괄호 기호는 내림을 하는 얘기였고, 내림을 하는 녀석에서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얘가 1.2 정도 되기 때문에 1. 얼마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다가 중괄호 기호, 즉 내림 기호를 소수점 첫째에서 내려주면은 이 값은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최소값도 1이다.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시면 3 더하기 1이어서 주관식이었고 답은 4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좀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배점이 조금 높았던 문제 3문제를 해결을 해봤고요. 네, 바로 이어서 총평이랑 그 다음에 학습 전략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도 이제 학생들의 점수와 그 다음에 성적 분포를 파악을 했는데 학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성적 분포가 지금 이번 시험이 유독 상위권과 하위권의 구분이 뚜렷한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 구주입학원 이제 의대 계열, 선행이 조금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맞거나 아니면 하나 틀리거나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선행이 조금 느렸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 본 친구는 되게 잘 봤다 그러고 사실 못 봤던, 그러니까 잘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위권이 사실은 거의 없고 상위권과 하위권의 구분이 좀 뚜렷했다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지나가면서 학습에 대한 그런 양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번 시험에 좀 유독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출제 경향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에 이제 이번에 3.6중 2학년만 시험을 봤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중에서 중상 난이도를 유지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고난도 문제들을 풀면서 봤던 익숙한 문항들이 다수 포진이 돼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고교 선행 유형이 조금 유형별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그런 새로운 함수를 정의한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기호를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중학교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서 상위권과 하위권이 좀 구분이 되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주입에서 이제 내린 학습 전략은 기본적으로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을 반복 연습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파이널 스텝이라든지 아니면 MDP 수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익숙한 친구들은 이제 이런 것을 속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고교 선행 학습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특정 내용을 나온다기보다 이런 유형들, 이런 모양들이 조금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게 이번 시험에서 조금 느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6중 2학년 이번에 시험 분석을 마무리 짓고요.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기말고사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